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소유권 이전 과정은 물권법, 채권법에 대한 그 기본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건데, 사실은 첫 시간에 제가 스타벅스 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는 순식간에 이루어지죠. 주문하자마자 5분도 안 돼가지고 커피가 저한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크니까 우리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요하죠. 그거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까. 자, 1월 1일 날 이 사람들은 계약을 체결했네요. 부동산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보통 계약금을 10% 받거든요. 1억 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이 크니까 중간에 중도금 한번 받거든요. 이건 금액은 계약하기 나름이죠. 그렇고, 맞아요. 그럼 아직 잔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5억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날 이 사람은 2월 1일 날 잔금 지급하고, 이때 이제 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집문서라 그러죠. 요거를 맞바꿉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동시이행의 관계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잔금을 안 주면은 이 사람도 등기권리증을 안 넘겨주겠죠. 또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등기권리증을 안 넘겨주면 잔금을 안 주겠죠. 요 두 관계는 동시행 관계다. 근데 이제 약속대로 다 절차가 잘 됐네요. 2월 1일 날 어른 잔금 지급한데 등기권리증을 수령했다. 그러면 또 이제 이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등기를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등기를 신청하겠죠. 내가 이 건물에 대해서 새로운 소유자다. 등기를 넘겨다오 신청하면은 이제 2월 15일 날 어른의 이름으로 이제 이전 등기가 되겠죠. 요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요걸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요건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나 상대방한테 의 건물을 내한테 넘겨달라고 하는 그런 권리가 생겼을 뿐이죠. 아직 소유권이 넘어온 건 아니죠. 아닙니다.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이때는 건물과 대금에 대해서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했을 뿐이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채권 행위라고 한다는 거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게 발생했을까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채권이 발생하느냐? 계약을 체결하면 채권이 발생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1월 1일 날은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하면은 이거는 채권법의 영역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한다. 2월 1일 날 집문서 넘겨주고 했다. 이제는, 이제 드디어 2월 1일이 되면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간 거죠. 그럼 이게 여러분들은 우리가 계약 그러면 여러분들은 채권 계약만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권 계약도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1월 1일 날 이 사람들이 매매 계약을 한 것은 이거는 뭡니까? 요거는 채권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한 거죠. 근데 2월 1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건물 판 사람은 드디어 오늘부로 이거는 내 집이 아니구나. 상대방한테 넘어가구나. 이렇게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묵시적으로 합의를 한 게 되죠. 요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합의를 했으니까 요런 거를 우리가 이제 물권 행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커피에 대해서 할 때도 그 스타벅스 그 주인하고 여러분들 사이에는 계약이 2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매매 계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매 계약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커피를 넘겨받을 때 이때 그 커피에 대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런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계약입니다. 그거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계약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2월 1일 날 이 사람들은 다 드디어 소유권이 넘어가구나 이렇게 합의를 가져오는 거를 우리가 물권 계약. 그래서 계약은 2번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의문이 될 수가 있죠. 2월 1일 날 이 사람들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소유권이 바뀌는 날짜는 2월 1일인가? 일본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법이 독일을 거쳐가지고 일본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법은 일본 법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일본 법은 독일 법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일본 법을 이어받지 않았어요. 일본은 2월 1일 시점에서 소유권이 바뀐다고 그럽니다. 그럼 등기를 왜 하느냐?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것은 매매 계약을 한 두 사람만 알 수 있을 뿐이지 다른 외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등기를 해야만 내가 소유자라고 대항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대항 요건이라고 그래요. 소유자는 이미 바뀌었는데 내가 외부 사람들한테 대해서 이 건물이 내 거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민법은 그게 아니에요. 아예 등기를 안 하면은 소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등기를 반드시 해야만 여기 이제 물권법에 있는 건데 원칙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월 15일이 돼야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하니까 특히 이제 옛날 할아버지 세대 이런 게 많았는데 토지 같은 거를 매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다 지불했어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그 토지를 매수해가 농사까지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 사람은 할아버지는 그 토지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내가 돈 다 지급했겠다. 지금 내가 여기서 농사 짓고 있겠다. 뭐가 문제냐? 근데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그 할아버지는 소유자가 아닌 거죠. 왜? 등기를 안 했다면은.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그 토지에 대해서 지금 살고 있다. 뭐 집에 살고 있다. 농사 짓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요,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만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뭐 상속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매매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기본적인 거. 요거는 완전히 물권법 이야기죠. 그렇지만 물권법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아셔야 되고, 뭐 일본은 요거 어렵다면은 일본은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돈을 다 지불했다 하더라도 등기까지 넘겨받아야만 비로소 소유자가 된다.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죠.